홍콩에서 만난 세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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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은 무려 홍콩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홍콩에서 알맹이님을 모셨고요. 알맹. 좀 뜬금없었네요. 안녕하세요. 홍콩에 10년째 살고 있는 알맹이입니다. 알맹이가 된 이유는 어렸을 때 별명이기도 했고 뭔가 알맹이 있는 걸 항상 좋아해요.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삶 이런 거 말고 알맹이 있는, 코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단단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알맹이님 뵈러 지금 단카리님이 홍콩에 가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무려 오늘 도착했어요. 오늘 도착했고 이 알맹 하우스입니다. 근데 오. 너무 깔끔하고, 좁지만 네, 근데 되게 좋아요. 딱 그 알맹이님의 내실 가득한 집이에요. 알맹이가 가득한 집입니다. 집도 나도 최선을 다한 맞습니다. 오,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둘이 아시는 사이죠? 저희는 무려 초중고를 같이 나온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깔깔이님이 고등학교 때 합류하신 그런 네. 이제 인연으로 저희가 셋이 모였습니다. 알맹이님 모시고 홍콩 이야기도 풀어보고 이것저것 많이 얘기 풀어보려고 합니다. 와, 좋아요. 저희 그러면 근황 토크 먼저 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깔깔이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좋아요. 저는 사실 지금 시험 기간이라 별다른 근황이 없는데 뭐가 있었을까 하고 쥐어짜봤더니 5월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축하해요. 축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카리님이랑 같이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황금종려상 이번에 받은 영화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보고 왔어요. 그게 소소한 근황입니다. 슬픔의 삼각형은 어떠셨나요? 슬픔의 삼각형은 약간 코미디 장르로 엄청 웃기고 재밌다 라고 해서 그냥 깔깔거릴 생각으로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딥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좀 긴감이 있고 특히 2부가 조금 투머치로 길었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황금종려상 받을 만한 그런 급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영화는 재밌고 추천할 만했습니다. 작년 생일에 되게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뭔가 그 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미니멀리스트거든요. 정말 사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안 사고 버티다가 사는 성격인데 생일 때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필요하지 않은 선물들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계속 매 생일마다 그렇게 반복되니까 안 쓰고 안 쓰는 물건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생일에는 또 그런 물건이 쌓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인의 지인이 그때가 딱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거든요. 그때 생일 선물 대신에 후원금을 주시면은 기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저도 뭔가 돈으로 받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작년에 언니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언니 보러 2달간 미국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그 여행 후원금으로 생일 선물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생일 선물인데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좀 너무 세속적이게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장문으로 제 취지를 설명한 후에 대신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미국에서 엽서를 써서 보내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여행 후원금을 대신 선물로 받았습니다. 몇 명에게 엽서를 쓰셨나요? 후원금을 줬는데 엽서 안 받아도 괜찮다 해가지고 주소를 안 가르쳐주신 분도 계셨고 네, 주소를 가르쳐주신 분들은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드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마워 이러고 받으셨나요, 엽서? 네. 엽서를 직접 건네주셨어요. 이렇게. 네. 엽서의 취지가 발송되진 않고 편지를 받았다. 네네. 하지만 뜻깊었습니다. 통편집해주세요. 아니에요. 단카리의 권한으로 통편집하지 않겠습니다. 단칼로 거절.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생일 보내셨길 바랍니다. 단카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일단 오늘 분석이 님이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미국 떠나시면서 저도 이제 겸사겸사 알맹이 님을 보러 이제 홍콩에 왔는데 분석이 님께 4화의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또 프라우드한 상태로 네, 미국을 가셨고요. 네. 분석이님이 제가 생각하는 그 분이 맞는 거죠? 네네. 와. 알맹이님은 사실 분석이님을 더 직접 어렸을 때 많이 저는 뵀었어요. 분석이님이 옷을 입지 않을 나이부터 봐가지고. 분석이님 약간 안 프라우드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 나가면. 아마 분석이님은 저를 보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그렇네요. 분석이님 나오는 화는 4, 5화기 때문에 많은 네, 청취 부탁드리고요. 이제 분석이님이 한바탕 가시고 5월에 저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가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마라톤을 나갔다 왔습니다. 10km 마라톤을 나갔다 왔고요. 제가 그때 마블런 나갔다고 했었던 게 5km였었는데 2016년? 이제 거의 2023년이 돼서야 10km 마라톤을 나간 거죠. 나갔던 마라톤이 서울신문에서 주최한 마라톤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못하고 이제 4년째 처음 이제 되는 해에 한 건데 거의 한 8,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규모가 컸고 네, 뭐 서울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계 인사들도 와서 다 이렇게 축사하고 이랬는데 저희 5명이서 출발했는데 저만 낙오돼서 이제 완주를 끝까지 목표로 했지만 그래도 꽤 빨리 들어왔어요. 1시간 11분? 우선은 생존해서 잘 돌아왔다.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처음으로 중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어디 중학교에 이제 컴퓨터 부원들에게 연구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제가 거의 중학교 졸업한 이래로 처음 중학생들을 마주하는 거거든요. 그 막내 동생 분석이니 빼고 너무 귀엽고 에너지가 진짜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가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외부인이 오니까 되게 좋아해주고 막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 아이콘으로 하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5년 뒤에 뭐 대학교에서 봬요 막 이러고 스윗한 고백을 받고 와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되게 생산적인 근황이네요. 그렇네요. 알맹이님의 근황이 더 기대되는. 하하. 사실 알맹이님의 그 근황을 듣기만 빌드업이었죠? 저의 근황은 5월 달의 이야기는 아니기는 한데, 저는 6년간의 장기 연애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꽤 최근에.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온전히 혼자인 시간을 많이 보냈던 최근이었고요. 제가 홍콩에 지금 산지 10년 정도 됐는데, 원래는 한국에 1년에 한 번, 뭐 자주 가봤자 2번, 요렇게 가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음악 페스티벌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그거 하나 보러 한국을 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실행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 재즈 페스티벌 라인업을 보고, 이거 한번 그냥 가야겠다. 해가지고 저번 주에 부처님 모신 날 공휴일이 금요일이었어요. 대체 휴일이. 그래서 금토일 이렇게 주말치기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와, 대박. 3일 동안 완전 목요일 자정에 출발해서 금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3일 코스로 가서 원래 서재페만 가려고 했는데 또 양양에서 에어하우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박. 또 거기 갔다 왔어요? 네, 토요일에 또 양양에 가서 완전 어쩐다. 풍류를 즐기는 3일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와, 너무 재밌어 보이던데요. 둘 다 너무너무 어땠어요? 재밌었고, 금요일만 날씨가 좋았고, 토요일도 비가 오고, 일요일도 비가 왔어요. 근데 제가 양양에 좀 늦게 갔는데, 그때부터는 비가 많이 안 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양양은 이제 테크노 하우스 이런 음악이다 보니까 그냥 숲속의 클럽 너무 느낌이라서 좋았겠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서재패는 조금 더 앉아서 음악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우비 입고 비 다 맞았거든요. 근데 둘이 되게 다른 분위기로 재밌었고 되게 오랜만에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소개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나이 먹고 사실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진 않은데 특히나 저는 또 한국 친구들이면 더 그런데 이번에 뭔가 한국의 20대 후반 30대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런 경험을 조금 하고 온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서재페 라인업이 어땠길래 한국에 오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저는 데미안 라이스를 너무 좋아했어서
일요일에 오. 데미안 라이스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사실은 데미안 라이스보다 다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더 만족스럽긴 했거든요. 가보니. 우와. 근데 원래는 데미안 라이스 때문에 갔어요. 그 라이브에서 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진짜 오랜만에 페스티벌 간 건데 너무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홍콩에 왔는데 저번 주 주말에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무한테 말 안 하고 네. 그래서 진짜도 모르게 되게 갔다.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티켓팅이 빡세시진 않으셨어요? 아,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당근으로 많이 매물을 내놓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쵸, 비가 안 오다 펴져.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원래 미리 갈 계획을 했으니까 티켓을 샀는데, 그 데리고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냥 가자 해서 데리고 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당근으로 해가지고 갔어요. 오, 너무 좋다. 정말 재밌었어요. 내년에 또 갈 듯 싶습니다. 단카리님이 알맹이님 보러 홍콩에 간 기념으로 알맹이님이 홍콩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알맹이님이 어떻게 홍콩에 가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홍콩에 대학교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요. 2013년에 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고른 장소는 아니고요. 기준이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외국에 나가고 싶고 영어를 쓸 수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곳에서 취업이 된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했던 것 같고 국제도시였으면 좋겠는데 미국일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쪽이 상경 계열이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막 되게 학문을 파야 됐던 사람이면은 이제 미국을 좀 더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어서 뭐 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가고 싶다? 국제 도시였으면 좋겠다? 상경 계열이 좀 발달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홍콩으로 좁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오게 됐는데 여행을 와본 적도 없었고 제가 사실 홍콩 오기 전에는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기회는 많이 없었어가지고 완전 처음, 그러니까 입학하면서 처음 왔어요. 짐 싸서. 와, 되게 신기한 게 그 말씀하신 조건에 다 부합하네요, 홍콩이. 그래서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은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더 머물게 된 뭔가 네. 계기도 있었나요? 사실 홍콩이라는 도시 자체가 학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살기 어려운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콤팩트하게 작고 있을 거 다 있고 편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좋고 뭐 재밌는 환경들도 있고 해서 생활 자체는 원래 힘들지 않았는데 실제로 저랑 같이 왔던 친구들은 저 빼고 다 돌아가긴 했어요. 한 차례 졸업하면서 직장으로 들어갔고 코로나 때 또 한 번 들어갔고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제가 그 두 번을 다 남은 이유는 저는 커리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커리어의 시작이 외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처음부터 했던 것 같고 영어로 일하는 환경에서 지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컸었던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다행히 취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졸업하고 남게 됐는데 코로나 때는 한번 위기가 왔었거든요. 코로나 초창기에는 이게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가족을 못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들어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홍콩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홍콩 본토 사람들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구성원들을. 그 다양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는 게 지금 나한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홍콩의 매력을 맛보기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조금씩 좀 깊이 한번 파볼까요? 홍콩이 되게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홍콩이라는 장소 자체가 되게 묘한 게 모든 극과 극이 공존해 있는 느낌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고 이쪽의 극과 이쪽의 극이 그냥 함께 존재해요. 끝. 뭔가 막 깔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저분하지도 않은데 그냥 되게 정신없는 이 잡탕밥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널레벌레 굴러가는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고 쾌적하지도 않고, 뭐, 일본처럼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순서를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한국처럼 트렌디하지도 않고, 그런데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이 매력은 그 다양한 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 자체도, 뭐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것도 정말 정말 낡은 건물들과 진짜 새 거가 그냥 같이 있는 거. 뭐, 흔히들 이제 홍콩 생각하시면 스카이라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온사인이나 그런 밝은 것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허물어질 것 같은 거의 무슨 휴가 체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건물들이 버젓이 옆에 있고 그리고 정말 옛날부터 타던 트램들도 길가에 다니고 뭐 영국 잔재로 식민지 시절 잔재로 뭐 2층 버스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홍콩의 제일 큰 매력은 자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공간 안에 진짜 20분, 30분만 가도 말도 안 되는 자연 광경들이 있어요. 그래요? 막 군도들도, 섬들도 많고, 에메랄드빛 바다 볼 수 있는 데도 많고, 사람들은 일단 다양한 거, 정말 많은 인종들이 같이 살고 있고, 정말 많은 문화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재밌는데, 이게 또 홍콩 사람들하고 대륙 사람들하고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홍콩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 생각에는 약간 극과 극이에요. 정말 공부만 하고 아니면 정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순수한 네네. 되게 퓨어한 순수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하면은 또 한쪽에는 정말 빡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힙하게 꾸미고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극과 극이 있고 근데 저는 그 순수한 홍콩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마라샹궈를 먹으러 가도 맥주 한 잔 안 먹고 무조건 사이다를 먹고 정말 네네.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뭐 마라 맛집에 가면은 한국인들밖에 맥주 안 먹고 다들 사이다 먹고 있어요. 뭐지? 약간 이 한국인의 정서로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홍콩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남들에 대한 판단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다양성을 좀 더 쉽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열려 있는 것 같고 뭐 LGBT 성소수자 이쪽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존중받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서 좋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막 언어 장벽이나 아니면 문화적 차이 이런 걸로 사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짧게 말씀드리면 없었는데요. 오, 그래요? 신기하다. 네, 없었는데요. 저는 광동어를 사실 잘 할 줄 몰라요. 너무 오래 살아서 약간 부끄러운 말이기는 한데,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1, 2년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움을 멈춘 이후로는 늘진 않았는데, 사실 홍콩이 외국인이 살기에는 영어만 쓸 수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구조여서 언어 장벽이라는 건 딱히 없었고요. 문화적 차이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다행히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해주고 한국인에 대해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와서 뭐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그립거나 한국에 오고 싶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요새 되게 신기하다고 느낀 거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계속 홍콩에 있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본 적도 없고 자취를 해본 적도 없고 성인으로서 뭔가 어른스러운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한국 너무 재밌고 너무 그리운 곳이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약간 뿌리 내리고 사는 느낌은 오히려 홍콩에서 조금 더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한국 너무 좋고 너무 그립고 놀러 가면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사람들 너무 많고 다들 보고 싶지만 홍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저의 삶에서 이 중요도나 차지하는 부분이. 그래서 완전히 다 접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의외로 아직은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홍콩 남자 만나서 정착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생각도 놀랍게도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한국어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하고는 아직 연애를 해보지 않았고 아마 안 하지 않을까? 그럼 홍콩에서는 뭐 예를 들어 어디서 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데이트가 유행인가요, 요새? 홍콩은 어플을 되게 많이 써요. 네. 네.
뭐 그래서 현지 어플인가요? 아니면 틴더나 이런 것처럼? 틴더도 많이 쓰는데 틴더보다는 요새는 그 커피 미츠 비고 CMB. 네. CMB 그거 많이 쓰고 그리고 범블? 근데 정말 앱을 많이 쓰고 사람들이 뭐 그거에 대한 뭐 편견 이런 거 없이 정말 그냥 많이 써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그걸로 만나가지고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진짜. 그래서 어플로 실제로 많이 만나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술자리 이런 데서 부르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어플을 쓰지 않으면 뭔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긴 해요. 소개팅 같은 건 잘 안 여기 시켜줘요? 그렇게 소개팅 문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문제일 수도. 그냥 순박하신 분들만 알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지긋지긋한 자만추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데이트 물어보셨죠? 홍콩 친구들이 제 기준 순박하다고 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흔히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뭐 한국인이라고 치면 뭐 PC방을 갈 수도 있고 단구리 칠 수도 있고 클럽을 갈 수도 있고 이런데 홍콩 친구들은 대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등산을 많이 가요. 여기 너무 하이킹하기 좋거든요. 자연이 뭐 여름 제외하고 하이킹할 곳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뭐 바다 가고 트레킹 가고 너무 하이킹 좋다. 가고 뭔가 이런 게 되게 너무 건전하고 좋은데요? 좋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정말 그렇게 여행 많이 가기도 하고 여기 섬이 많으니까 페리 타고 가기도 하고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저는 전에 왔었을 때 홍콩의 이미지는 되게 좁고 높은 건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도 있고 도시적인 엄청 건물도 예뻐요. 많고 그러면서 이제 군도도 있는데 바다가 진짜 에메랄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르는 홍콩의 모습들이 많았구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데이트하면은 할 게 많이 없잖아요. 영화 보고. 그쵸. 네. 실내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맘먹고 바다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쵸. 운전해야 되고 그게 조금 차이가 커요. 여기는 저는 뚜벅인데요. 장롱면허 10년 차라 이제 갱신해야 되는데 무사고 10년 차 갱신해야 되는데 여기는 차가 필요 없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주차비가 비싸고 주차 공간 자체가 너무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차를 안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 대중교통이나 택시로도 다 다닐 수 있고 아무리 멀리 가봤자 1시간이면 다 가요. 30분만 택시 타면은 완전 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한강 가듯이 바다를 가니까 그게 좋아요. 오히려 너무 작고 좁아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제가 비교하는 게 싱가포르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더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저희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도 곧 초대할 건데. 그러니까 그 친구 역으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때. 아, 홍콩에 비해서 이렇게. 그래도 다양해서 저는 답답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구석구석 안 가본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보통 홍콩이라고 하면 이제 홍콩섬 아니면 맞아. 구룡반도에서 그 침사추이 쪽 그쪽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근데 그 양옆 아래 위로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홍콩 위치 자체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도 되게 좋은 곳이라 코로나 전에는 정말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동남아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지루하다 하면은 나가면 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홍콩의 의식주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의는 조금 레퍼런스가 되실 만한 분들이 주변에 안 계신 것 같고 의. 네. 그 아무거나 입으시면 됩니다. 네. 정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거나 입으셔도 돼요. 제가 홍콩에서 너무너무 편한 게 생각해보니까 홍콩에서 입고 다니는 옷차림으로 한국에서 못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 갈 때 그냥 요가복 입고 지하철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홍콩은 아무런 생각 안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입고 한국에서 신분당선 탈 수 있나? 못 탈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입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냥 더위만 잘 해소해줄 수 있는 옷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다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면 식은 저희 조금 이따 맛집 추천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네. 주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주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집주인의 파워가 월급이 그냥 들어왔다가 그대로 홍콩이 세금을 좀 덜 내잖아요. 세율이 낮은 편인데 이제 그거에 훨씬 상응하고 넘는 이제 렌트를 내죠.
근데 면적 대비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렌트가 셀 거예요. 면적 대비. 뭐 뉴욕 같은 것도 워낙 세지만 이제 그 평당으로 친다면.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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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세 번째 집인데요. 홍콩은 보통 그래서 뭐 집에서 가족분들하고 계속 사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멀지 않다면 자취를 하면 보통 하우스메이트를 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 첫 집이 사실 집이 아니라 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불법인데 개조를 해서 3, 4명 정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 집이 1.5평이었어요. 2평? 진짜 와. 작았어요. 정말 신발장. 아무것도 음.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세탁기에 등 대고 밥 먹고 약간 이래야 되는 곳이었는데 그런 곳도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정도 하고 와. 그러고 비싸다. 이제 한번 옮기고 나서 조금 넓고 한 40, 50년 된 아파트 정도로 이제 한번 옮겨갔는데 여기서 4, 50년도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조금 괜찮았지만 좀 많이 비쌌고 지금 이제 온 곳이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렌트는 와.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수하는 정도로 비싸게 음. 내고 있죠. 근데 이제 렌트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홍콩에 되게 특징적인 게 아무리 보수적인 집이더라도 의외로 열려있는 게 동거에 대한 개념인데 저는 그거는 렌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친구들이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은 같이 독립해서 나와서 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홍콩 부모님들이나 어른들도 경제적인 이유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장기 연애하면서 회사 사람들한테 정말 스스럼 없이 너네 왜 같이 안 살아? 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살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셨고,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왜? 되게 그냥 의외다. 그런 선택을 왜 하지 않았지? 이런 반응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 동거가 되게 흔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상당히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덜컥 같이 살까봐. 합리적인 그러겠네요. 선택일까 봐. 합리적인 결정을 할 네네. 비합리적으로 살고 있죠. 홍콩이 모든 곳이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홍콩 여행 나중에 와보시면 맛집을 가든 뭐 쇼핑을 가든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 누가 살고 있거든요. 그게 다 아파트라서 그게 알고 보니까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게. 나중에 홍콩에 한번 와보시면 어딜 가든 그냥 그 위에를 한번 보시면 빨래가 맞아. 다 걸려 있을 거고 그 빨래 진짜 안 내려오는 거 알아요? 그게 사시사철 그냥 걸려 있거든요, 빨래가. 그리고 대나무로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홍콩의 헐랭한 매력? 맞아. 저도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 그거 왔을 때. 혹시 아세요? 홍콩은 공사할 때 밖에 대나무로 지지대를 만들어요. 그거 다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그 대나무가 땅에 박혀있지도 않아요. 그냥 대나무가 땅에 있고 그것들을 엮어서 건물 밖에 구조대를 만들어서 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다던가 뭐 외벽 작업을 할 때 그 대나무 엮은 거에 사람들이 그냥 작업을 해요. 근데 아마 그게 뭐 역사가 되게 긴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보는 것도 사실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렌트가 비싸니까 약간 월급 같은 것도 비싸나요? 한국보다는 전반적인 페이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직장의 차이가 있고 직급의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근데 페이는 직장인이라면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최저시급은 6,500원 정도 아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하지만 정규직이라면 아마 홍콩에 오시면은 약간 레이즈가 있을 거예요. 와. 그럼 홍콩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뭐 추천, 비추천 등등? 저는 추천이요. 저는 홍콩에서 일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게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처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투자은행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엔잡러로 친구랑 같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곳 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 그거 자체가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홍콩에 오셔서 일을 하신다면
뭐 한국에 있을 때 대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아무래도 만날 수 있겠죠. 정말 재미있어요. 얼마나 다양한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다니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9명이 있는데요. 9명의 국적이 8개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다. 네, 뭐 미국, 노르웨이, 페루, 슬로바키아, 홍콩, 중국, 그다음에 저 있고 일본.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진짜로 모여 있고 절대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아트 스튜디오도 홍콩 친구들이랑 저랑 한국 친구랑 같이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연령대도 다양하고 뭐 직업군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다 보니까 늘 되게 재미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이 나름 유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이 나이 때는 이래야 해라는 통념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애초에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압박이 상당히 덜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면에서 자유로움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조금의 더 자유가 주어지지 않나? 저는 약간 이게 현지 사람들이랑 외국인이 이렇게 좀 따로 분리돼 있을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절대 로컬이 될 수 없는 건 알아요. 제가 광동어를 하지 않고 그 문화를 제가 아무리 좋아한들 완전히 스며들기는 힘들겠죠. 근데 홍콩 자체가 아무래도 다양한 환경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대로 외국인처럼 있어도 괜찮다. 그냥 어차피 많은 외국인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 괜찮다. 외국인으로서 살기 나쁘지 않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근무 환경은 거의 영어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은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영어로 일했고, 광동어를 하지 못하고 중국어를 하지 못해도 일할 수 있는 곳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일 외에 여가 시간에는 주로 뭘 하세요?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러닝 많이 하고, 진짜 막 네, 나체로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다들 나체로 그냥 더우면 벗는 거예요. 그래서 나체로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진짜 조깅을 진짜 많이 하시고, 마라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뛰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주 최소한의 규칙적인 운동을 가기는 가고요. 그룹 필라테스 같은 거. 저는 최근에 그 도자기? 맞아요. 포터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이것저것 만들면서 여가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홍콩에서 인기 있는 여가 시간 활동이 있을까요? 요새 그 볼더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내 클라이밍. 날씨 좋으면 진짜 등산 많이 가요. 그리고 바다 가서 서핑이든 웨이크보드, 웨이크 서핑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물에서 하는 액티비티를 많이 해요. 수영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너무 좋네요. 활동할 게 너무 많네요. 네, 이제 근데 문제는 한여름 시즌에는 이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바다는 괜찮은데 산 가는 거는 한여름에는 정말 조금 힘들어서 그것만 잘 조절하면은 사실 할 거는 뭐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 홍콩의 산은 높나요? 그 산마다 트레일마다 난이도가 다 그쵸.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이제 빅토리아 피크 많이 가시는데 그렇게 높진 않은데 거기 한 1시간이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되게 뷰가 좋고 내려올 때 버스 탈 수 있어서 좋고 네. 다른 곳들은 이제 좀 유명한 곳들이 있어요. 높기도 높고 난이도도 높고 한 번 가면 그냥 아예 건너야지 돌아오기는 힘든 그런 난이도 높은 코스들이 있는데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들 약간 예쁘게 생겼어요. 좀 약간 브로콜리 같이 생겼거든요, 산들이. 한국처럼 뭔가 뭐 단풍나무 이런 물창한 이런 느낌보다는 멀리서 보면 되게 맨들맨들한 브로콜리 같이 생긴 맞아요. 그런 산들이 그랬어요. 많은데 높은 거보다는 올라갔을 때 보이는 뷰가 너무 예뻐서 여기 트윈피크라고 쌍둥이 피크라고 그런 트레일이 있는데 산 2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이렇게 넘어야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넘어야 되고 가고 싶으면 넘어야 돼서 힘들어. 그런 곳들이 있는데 네, 되게 예쁜 곳들 많아요. 해 뜨는 거 보러 가기 좋은 산이 있고 해 지는 거 보러 가기 좋은 산이 있고
이렇게 다양해서 홍콩에 나중에 놀러 오시면 너무 덥지 않으면 저는 하이킹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홍콩 여행 가기에 적긴 그 시즌이 있나요? 4월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홍콩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게 보통 6월에서 9월은 정말 더워요. 3월부터 5월 사이에 좀 좋은 시즌들이 있는데 그 시즌 사이에 또 한 번씩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을 때는 제 생각에는 3월 좋은 거 같고 3월에서 5월 사이 좋은 거 같고 그 다음에는 한 10월에서 11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월에서 11월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때까지 태풍이 와요. 열대 태풍이 와서 그것만 예보 보고 피하시면 온도는 그때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한겨울에는 이제 한국 한겨울보다는 확실히 덜 추우니까 여기 내려가봤자 한 5도에서 10도 사이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오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겨울이 조금 우중충한 편이에요. 약간 습하게 추운 편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시원한 겨울이 아니라서 겨울보다는 약간 따뜻한 3, 4월 이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외국에 갔을 때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그 한국에 오기에는 어떤 때가 좋냐고 해가지고 그냥 봄, 가을에 오면 좋다 그랬더니 봄, 가을이 몇 월 달이냐는 거예요. 뭔가 그냥 당연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 봄이 여기는 진짜 한 1, 2주? 그 시즌이 진짜 한국에서 살던 때랑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봄이라면 응당 있어야 하는 예를 들어 벚꽃 없고, 뭐 가을이라면 있어야 하는 낙엽 없고, 겨울에 있어야 하는 눈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홍콩 시즌과 한국 시즌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눈을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 보러 일본 가고 한국 가고 음.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스키장 놀러 가고. 우와. 그게 약간 로망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막 오로라 보고 싶듯이. 그런가 보다. 생각해보면 눈을 만약에 살면서 한 번도 안 봤으면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되게. 그럼 저희 이제 대망의 홍콩의 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아주 유명하죠, 사실 홍콩의 음식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왜냐면 너무 이미 많은 블로거분들과 백종원님과 유튜버분들이 너무 많은 맛집을 맞아. 알려주셔서 사실 그런 맛집은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해산물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섬 여행 같은 데 가면은 페리 타고 뭐 예를 들어 라마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라마섬, 뭐 청차오섬 이렇게 페리 타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이렇게 해산물 파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수산시장처럼 이렇게 마켓에 붙어 있는 데들도 있는데 그런 데서 막 새우, 가리비 이런 거 맛있겠다. 드시면 맛있어요. 되게. 그래서 그런 섬 여행 가셔서 해산물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곳들은 사실 진짜 뭐 딤섬이나 뭐 완탕면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유명한 곳들이 맞아. 많아서 네, 그런 거는 네, 저보다 오히려 관광객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의외로 프랑스 음식점 같은 곳들이 잘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이 좋은 게 본토분들이 와서 운영하는 식당이 많다 보니까 약간 버젯을 높여도 괜찮으신 분들은 그런 데 찾아가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면은 뭐 이태원을 가서 아니면 뭐 어디 유명한 곳을 가야 되는 그런 곳들이 여기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프랑스 음식점 한 곳을 갔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냥 다 프랑스 분들 와서 하시는 그런 데들이 우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외국 음식, 홍콩 음식이 아닌 외국 음식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홍콩의 한식은 어떤가요? 비싸요. 맛있긴 한가요? 와, 한 번씩은 이거 한국의 명예를 이거 한식 이대로 괜찮은가 싶은 곳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김밥 한 줄을 뭐 12,000원에 판다든지 와, 뉴욕도 15,000원씩 팔더라고요. 떡볶이도 진짜요? 막 대박. 12,000원에 판다든지. 근데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한 식당에 이거는 심지어 한국 분들이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짜장면을 시켰는데 우동면에 짜장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지 않네요. 정말 별로였거든요. 너무 별로였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별로였는데
아, 그래도 프랜차이즈로 들어온 것들이 많거든요. 치킨집들도 그렇고, 혈액알매기 이런 데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괜찮죠. 아, 치킨은 생각보다 맛있는 게 어디서 데려온 닭들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표종닭 맛 나요.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굽네 치킨을 가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이거 약간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닭이 맛있는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밀크티를 꼭 드세요. 이미 드시겠지만, 그러니까 버블티 말고, 홍콩의 차찬탱이라고, 차찬탱이요? 차찬탱이라고, 이건 식당 이름이 아니고요. 식당 종류예요. 약간 분식집 같은 이런 계열인데, 차찬탱이 진짜 말 그대로 차의 차고요. 찬탱이 이제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뭐 프렌치 토스트를 먹는다든지 뭐 밀크티에 이렇게 아침 먹으러 간다든지 하면 이게 차찬탱들을 많이 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김밥 천국 느낌인 그런 곳들인데요. 크지 않고 로컬로컬하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차찬탱들에서 보통 사람들이 파인애플 번, 폴루바오라고 하는 진짜 소보로 같이 생긴 빵이 있어요. 거기 사이에 뭐 버터 껴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데 되게 저렴하고 퀄리티보다는 조금 더 감성을 먹는 그런 곳인데 그런 차찬탱에 있는 밀크티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홍콩 밀크티를 뭐 태국이나 대만 밀크티보다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차를 되게 진하게 우려서 줘요. 그 차 맛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와, 그 맛있겠다. 연유랑 이런 게 되게 진해요. 근데 제 기준 뭐 버블티, 뭐 공차든 어찌든 되게 많지만 최고의 밀크티는 차찬탱에서 먹는 밀크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따뜻하게 먹나요? 차갑게 먹나요? 따뜻하게 먹어도 되고 차갑게 먹어도 되는데 저는 따뜻하게 설탕을 안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건 정말 개인 취향이 다른 것 같고 보통 차찬탱에 가면은 이제 똥나이차 하면 아이스 밀크티 그리고 똥랭차 하면은 아이스 레몬티거든요. 레몬티도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음료수. 레몬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아이스티인데 레몬 넣어주는 건데 그 진짜 레몬 이렇게 부셔가지고 즙 우와. 짜가지고 먹어야 되는 건데 갈증 해소에 좋은 진짜? 느낌? 그래서 더운 날에는 레몬티 한 잔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밀크티 따뜻하게 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정말 한식파였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홍콩 유학생 기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음식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별그대 전과 후로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요? 정말. 우와.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를 하고 네. 나서 갑자기 치킨집이 생기고 그때부터 붐이 세게 와서 제 기준 제일 큰 거는 이제 햇반을 얼마나 구하기 쉬운가였거든요. 마트에서. 지금은 정말 쉬운데 그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별그대 이후로 뭐 식당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식자재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점점 살기는 사실 편해졌어요. 김수현 씨가 큰 몫을 했군요. 그렇네요. 갑자기 치킨집이 진짜 많이 생겼었어. 너무 신기하다. 근데 홍콩이랑 중국 본토랑 갈등이 한창 심할 때도 홍콩에 계셨잖아요. 네. 혹시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우산혁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러네요. 그때 우산혁명이 한 차례 있었고 그래서 친구들 중에 시위 나가는 친구들이 많고 대학생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중간고사도 미뤄지고 막 이랬었어요. 사람도 체포되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이라는 걸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네. 뭐 홍콩 사람들 뭐 힘들겠다 정도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번에 한번 이렇게 크게 뭐 시위도 혁명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뭐 시위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저는 무기력이 무엇인가 이 무력감이 무엇인가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수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작은 그룹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주해 오신 뭐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 같은 이 세대의 관점과 그리고 제 나이 또래의 홍콩 사람들의 관점도 너무 다르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더 다르고 그리고 반환 이후 97년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열렬하게 홍콩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그 친구들의 그룹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느끼는 무기력함, 무력감, 답답함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외국인으로서 너네 힘들겠다, 뭐 너네 지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사실 좀 주제넘고 아니라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주변에 이 일을 계기로 이민을 간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 이후로 가족 간의 관계가 많이 틀어진 친구들도 봤고 외국인들 중에 떠난 사람들도 있고 학교나 뭐 학교의 총장이 바뀐다든지 뭐 정치 이런 세력이 바뀌는 걸 진짜 경험하다 보니까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개인이 아무리 뭉쳐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세력,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해도, 뭐 아무리 이 주장이 맞다고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힘은 누구에게 무슨 권한으로 주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외국인으로서 사실 제 일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건물이 높은 데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뭐 점심시간이든 언제든 이렇게 밑에 보면 막 최루탄 날아다니고 막 물대포 쏘고 이런 거 다 보였거든요. 그때 때문에 사실 그 재택을 훨씬 먼저 시작하게 돼서 저희는 코로나 때 재택이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되기는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뭐 의미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무력감이 이런 거구나 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홍콩 사회는 그 사건을 계기로 좀 어떻게 바뀐 것 같나요? 사실 체계적으로 이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교육 체계라든지 실제로 대학교의 커리큘럼에 그 보안법 관련돼서 모든 재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커리큘럼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좀 놀랐죠. 이렇게 완전히 체계화 시켜서 실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뭐 여기저기 국기 올라가고 개양되고 이러는 걸 봐도 항상 이렇게 중국 국기가 이제는 좀 더 크게 있고 그 옆에 홍콩 국기가 있는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체감으로 느낀 것들은 홍콩 사람들이 정말 많이 떠났기는 했구나를 느낀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고. 나가면 주로 어디로 나가요? 영국, 캐나다, 호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호주도 생각보다 많이 가고 캐나다는 보통 캐나다에서 공부를 해봤거나 뭐 친척이 캐나다에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가는 것 같은데 네, 외국으로 많이 가요. 근데 저도 조금 놀랐던 게 뭐 영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몇 번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가족이 간다 아니면 친척이 간다 이렇게 해서 뭐 원래 연고가 있느냐 아니면 뭐 거기서 공부를 해봤느냐 생각보다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놀라기는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할 만큼 그 영향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답답해했고 무력함을 느꼈고 제 또래의 많은 친구들은 이 홍콩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이 주체가 있는 것인가? 질문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같이 좀 착잡하긴 했죠. 진짜 홍콩의 것, 홍콩 고유의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지키고 싶은 나라와 문화가 있다면 그게 뭐지? 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래도 홍콩은 예전부터 너무 외국 영향을 많이 받았고 외국 자본으로 많이 일궈내진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홍콩 사람들 자체의 정체성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전후로.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계속 홍콩에서 사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반대로 이제 홍콩에서 새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좀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홍콩에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라는 질문을 다양한 사람들한테 졸업 이후에 거의 진짜 매달 받아왔어요. 매 순간. 홍콩 사람들도 계속 물어봐요. 너 왜 홍콩에 있어? 너 언제까지 홍콩에 있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추후 2년 정도는?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10년까지 왔거든요. 계속 2년이 연장되네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유효해요. 한 1, 2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라고 항상 대답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여기서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아직은 젊은 나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홍콩으로 새로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 편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만약에 결혼을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을 꾸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은 교육 계획을 조금 세우고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그룹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홍콩이 교육 체계가 체계적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이 급이 나눠져 있다고 해야 하나? 근데 이 급이 그냥 단순히 뭐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중학교 뭐 이런 곳들이 다 이렇게 밴드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유치원에 가느냐, 어느 초등학교에 가느냐 이게 이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을 꾸리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이시라면 마음 편하게 들어오셔도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홍콩이 그 월세로 들어오시려면 집을 구할 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여기 집주인들은 당장 입주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한 2주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2주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한 달 전에, 뭐 2달 전에 미리 알아보셔봤자 나온 매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취를 할 계획이시라면 뭐 한 2주 정도 전에 들어와서 호텔 잡아놓으신 다음에 보면서 찾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정도? 오, 진짜 현실적인 팁이네요. 근데 다른 그렇네요. 곳들은 사실 한국인이 홍콩 살기 나쁘지 않아요. 구할 수 있는 생필품이랑 많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막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희 저녁 먹고 여기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슈퍼를 갔는데 종갓집 막김치를 팔더라고요. 저기 오. 두부도 팔고요. 두부도 부침용 두부, 찌개용 두부 다 있어요. 진짜. 네. 감도 있던데요, 감? 제주 감귤도 팔아요. 한국엔 오. 지금 감이 안 나와요. 오히려 홍콩에서 구할 수 있는 감이에요. 네. 그 그렇네요. 햇반도 그냥 햇반이고 오곡밥도 있어요. 와.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가볍게 오세요. 그 한국인이 맞나요? 한국인이 많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코로나 때. 홍콩이 되게 늦게 열었어요. 그때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그때 빠진 분들은 제 생각엔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개인으로 일하러 오시거나 개인으로 공부하러 오는 분들은 계속 오시는 것 같아서 한국인 커뮤니티는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커뮤니티들끼리 약간 당근처럼 중고방도 있고 뭐 우와. 정보 공유하는 방들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다니지는 않지만 한인 성당도 있고 한인 교회들도 많습니다. 뭔가 워낙 다양성이 존중돼서 비주류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비주류기는 비주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비주류들이 있는 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홍콩도 홍콩 나름대로의 그 사회적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홍콩은 특징적인 게 가사도우미 분들을 헬퍼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그분들을 위한 그 비자도 따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필리핀이나 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의 처우나 뭐 인권 문제나 이런 이슈들도 있고 한국이나 서양 이런 쪽이 아니라 동남아 분들이나 아니면 중동, 동남아 이쪽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고요. 막 홍콩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가 외롭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외롭죠. 외롭죠. 어쩔 수 없이 외롭죠. 1년 동안 살면 이제 거기가 오히려 한국이 더 외로우려나? 약간 이런 생각.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게 혼자 사는 게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당연히 외롭고 처음에 특히 이제 그 친구들 한국에서 만나고 막 동창회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는 홍콩에 있는 이 친구들은 그룹이 작아지고 있는데 그런 거 항상 놓치니까 그럴 땐 좀 외롭고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기는 한데 깔깔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서울에 가면 제가 좀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가면은 정말 미친 듯이 스케줄을 잡아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혼자 있더라도 혼자 무언가를 하는 스케줄을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은 거의 보내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외로움을 감수할 만큼 외국에서 살거나 홍콩에서 사는 게 이점이 있고 좋으신 거네요. 저는 처음에는 진짜 커리어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뭐 혼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외롭지. 근데 서울 가도 외로울걸? 이라는 생각으로 어딜 가도 뭐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일 재밌고 여기 홍콩 가족이 그래도 생겼으니까 이 친구들, 이 지인들, 이 동료들이 있는 이곳에서 나쁘지 않게 잘 지내면서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거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멋지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생각보다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이게 막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나 막 특정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뭔가 대단해야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살게 돼요. 그냥 살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만큼이 됐고 그냥 그렇다. 사람 사는 거 다 어디 가나 비슷하고 어딜 가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는 거고 인연 있고 악연도 있는 거니까 뭐 홍콩이라고 해서 외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크게 다르고 좋고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디서든 삶은 흘러가는군요. 어디서든 살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외국에서 살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아, 맞아요. 본인의 나 자신의 생활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네. 제가 그 1.5평, 2평짜리 살면서 그거 되게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 나 이 정도 살았으면 나는 어디 가서도 살 수 있겠다. 괜찮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이제 슬슬 하산을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알맹님은, 근데 알맹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야, 시작에만 알맹님이라고 소개하고. 알맹. 알맹. 이게 생각보다 발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알맹. 알맹이님. 네. 알맹이님. 오늘 저희 팟캐스트 처음으로 원격으로 녹화하는 거를 같이 해주셔가지고 세팅하는데 같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얘기하느라 재밌었는데, 이게 재밌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게. 근데 되게 얘기하다가 신기하게 이게 재밌을까요? 이거 나 너무 혼자 그냥 얘기하는 이게 재밌으실까? 누군가는? 그런 걱정을 살짝 하긴 했어요, 중간에. 되게 신기한 게 모든 게스트분들이 나와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맞아. 재밌을까요? 이게 재밌을까? 이게 아직도 의문이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재밌었고, 이렇게 원격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232번지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즐거웠어요.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들고 올 기회가 있으면 또 들고 올게요. 게스트분이 즐거우시면 대체로 다 즐겁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은 또 이제 원격으로 안 하고 같이 만나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아무래도 자주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 안녕.